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걱정되는 솔직한 이유 네 가지. 참 우리의 미래가 좀 걱정되죠. 또한 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할아버지 소리 듣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득문득 나의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뭐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뭐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전혀 또 걱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 자료를 뽑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를 뽑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우리의 미래가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무섭고 또 현실적으로 더 걱정이 되는 그런 노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가 걱정되는 솔직한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니 뭐 노후 걱정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꿈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먼저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꿈은 유튜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요즘 아이들의 꿈은 그냥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취업을 앞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취업을 앞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취업하는 게 꿈과 희망이겠죠. 또 우리 30대, 40대, 50대 좀 사회적으로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꿈은 당연히 뭐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과 희망이겠죠. 그 다음에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건물주가 꿈과 희망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아이들하고 20대하고 30대, 40대, 50대까지는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행복 같아요. 그런데 연세를 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꿈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먼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영상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20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취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겠죠. 또 30대부터 50대까지 우리의 중년층들은 당연히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뭐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애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이제 30대, 40대 입장에서는 이제 막 아이들이 뭐 태어나고 또 애들이 자라는 단계, 거기에다가 또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보낼 나이다 보니까 뭐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애들 뒷바라지하는 애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60대, 70대, 80대 분들은요, 이 자세히 보면 어르신들의 꿈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뭔가 많지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또 나이 60, 70, 80 드셔가지고 그나마 좀 잘 풀린 케이스들은 뭐 연금이라도 넣고 할 텐데 좀 이게 약간 좀 안 풀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봐도 뭐 폐지를 줍는 분도부터 해가지고 연세 60, 70, 80에도 그냥 뭐 경비 아저씨로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꿈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취업 준비생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데 이제 30대 이상부터 즉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삶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즉 30대 이후부터 뭐 30부터 뭐 70, 80대까지는 이제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즉 어른들의 꿈은요 분명히 월세를 받는 주인이었어요. 즉 건물 주인이 되는 게 우리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애들 뒷바라지하고 아빠들은 좀 여유가 되면 뭐 술 먹고 게임하고 엄마들은 뭐 드라마 보고 애들 공부만 시키면 또 애들만 잘 키우면 자기네들 소임을 사임을 다 한 거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만 잘 키워서 의사, 변호사만 되면 뭔가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제는 시대가 완전 바뀌었지 않습니까? 애들은 애들이고요, 어른은 어른이듯이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이고 우리들 인생은 우리들 인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딸 자식 잘 키웠다고 덕분다. 이런 거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 확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미래가 두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남 이야기가 아닌 첫 번째 보면 저출산이에요.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출산. 애들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들을. 이거 뭐 통계에서 어김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1970년도에는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 명이 태어난 거죠. 100만 명. 저도 100만 명 속에 포함인가 봅니다. 그런데요. 2018년도에는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32만 7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3분의 1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 해가지고 70년도에는 뭐 4.5명, 뭐 4명 아니면 5명 넘는 시대에서 이제 2018년도에는 0.98명, 즉 1명도 안 낳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출산하고 나하고 이게 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제는 딸 자식이든 뭐든 1명만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1명만 나왔다가 잘 키웠는데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1명이 어떻게 사고를 당하면 이제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막 3명, 4명, 5명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5명 중에 1명만 잘 돼도 그래도 그 잘된 1명은 인해서 나머지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명만 놓는다니까요? 1명 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명 나왔는데 그 1명이 잘못되거나 그 한 명이 공부를 안 해. 그 1명이 또 꼴통이야. 그 1명이 또 문제아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완전히 우리의 노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분 1명 낳았는데 정말 문제가 생겼다면 육체적으로 됐든 경제적으로 됐든 정신적으로 됐든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앞에 직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경제적 고통까지 직면한다는 얘기죠. 저출산 무서운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닌 두 번째, 고령화 사회죠. 그 심각한 거는 뭐 초고령화 사회로 되네, 고령화 사회로 되네, 요런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수할 거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집으셔야죠. 한국 노인에게서 큰 문제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보면 가면 갈수록 뭐 44%에서 50%까지 가면 갈수록 상대적 빈곤율이 가면 갈수록 느는데 이제는 50%라는 이제는 50%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2명 중에 1명은 상대적 빈곤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가 노인이 되면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30대, 40대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한테는 60대가 안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70세 언제든지 또 당연히 여러분한테 다가올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 빈곤 요속에 나는 포함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부자들도 많이 계시죠. 엄청난 부자들 계시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평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 사회가 분명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아들, 딸들도 적게 낳고 손자, 손녀들은 더 적게 낳고 나이는 먹어가고 즉 돈이 없으면 정말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남 이야기가 아닌 세 번째, 저금리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강의를 가면서 항상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즉 1998년도에는 예금금리가 무려 18%예요. 이때는 뭐 재테크는 뭐니 안 하셔도 은행 예금금리가 무려 18%예요. 그러면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만 월 150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현금 1억이면 돼요. 아예 한 달에 150만 원이잖아요. 현금 2억을 집어넣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그냥 그 당시에도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생활비 쓰고 적금 들어가면서 외국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돈이었죠. 근데 그만큼 예금금리가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2009년도에는 예금금리가 5%였습니다.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약 40만 원 돈이고요. 현재 2019년도 예금금리 2%입니다. 그러면 1억을 예치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약 17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냥 9배 가까이가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억을 맡기더라도 1998년도에는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억을 맡겨도 17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요게 한 10억 정도 돼야지 요게 한 달에 최저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최저 생활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30대,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은퇴 자금을 내가 뭐 3억, 4억 받았다 하더라도 요거를 은행에 맡겨놓고 예금금리만 타기에는 이자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금리가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저금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가 더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 이야기가 아닌 네 번째로 본다면 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뒷바라지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도 애는 애일 뿐입니다. 애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애는 애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애라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저희 인생에서 그냥 평생의 손님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놓고 보니까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예요. 결국 행복한 노후로 넉넉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행한 노후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애들 교육비 그리고 현재 생활비 그리고 외식 비용 이런 거 줄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육비, 애들 교육비, 생활비, 외식 비용 이런 거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학기술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세 이상까지 사실 거예요. 그런데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세까지 사신다라고 하면 생활비, 의료비, 용돈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즉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사신다면 재테크는 관심 없고 아이들한테 뒷바라지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뭐 2차 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옷도 살고 기타 등등도 사고 그냥 아이들 잘 키우고 학교 잘 보내고 학원 잘 보내는 그런 감독 역할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나이 드신 이후에 여러분들 후회하신다니까요. 아이들이 아무리 잘 커가지고 의사, 변호사, 무슨 중소기업 사장, 기타 등등 대기업 들어가면 뭐 하실 건데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들은 애들을 위주로 살아요. 그러한 애들이 시집 장가를 가고 또 그러한 아이들한테 또 애들이 또 태어났어. 즉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순간 손자, 손녀한테 최선을 다하지 우리한테 부모된 세대한테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림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이후에 지금보다 더 나이 드신 후에 직접 노후를 닥쳐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 방송을 듣고 후회하고 하실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3천만 원부터 모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기본은 3천만 원입니다. 아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활비 아끼고 기타금도 아끼고 무조건 3천만 원부터 모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3천만 원 모은 이후에 요 3천만 원 가지고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파트 하나라도 사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파트가 자본주의 이익, 즉 시세 차익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아파트 10년 전 가격, 20년 전 가격, 30년 전 가격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또 전세 금액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열심히 또 3천만 원 또 5천만 원 돈을 모으면 이제 전세에서 반월세로 돌리셔야죠. 이제 전세에서 반월세로 전환하고 반월세 금액을 받고 또 돈을 더 모으셔가지고 이제는 월세로 내놓고 여기서 월세를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드셔가지고요 용돈 안 주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의사, 그런 변호사 아들들보다 월세 꼬박꼬박 납부해주는 그런 세입자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제 소비 좀 더 줄이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돈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